자, 나쁘지 시작할게요. 않은데요? 오늘은 1과 에너지를 배울 겁니다. 1과 에너지. 1이 뭔지, 에너지가 뭔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로 1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1. 1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ork. 오, 잘 알고 있네요. work. 그래서 W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한번 해볼게. 어떤 물체를 미는 일을 할 거야. 이 물체한테 내가 여기 서가지고 밀 겁니다. 이렇게 밀 거야. 자, 밀 때 내가 힘을 줄 건데, 힘을 한 20N의 힘을 줘보자. 힘을 줘서 이따만큼 옮겨가지고 여기까지 밀었어. 여기까지 밀어서 일로 위치시켰습니다. 나 일한 거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일한 거지.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일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요 위치에서 여기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했죠? 이걸 이동거리라 그래. 이동거리. 이동거리를 한 100m라고 해서 100m. 20N의 힘을 줘서 100m 이동시키면 일한 거죠. 이때 일한 양을 구해라 그러면 일한 양은 내가 힘을 준 크기에다가 힘은 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force라고 저번에 배웠죠. 이동거리는 distance에서 따서 s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힘을 줘서 이동시킨 것만큼 일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 공식이 뭐다? F 곱하기 Fs입니다. 자,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이고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동거리의 단위 미터, 뉴턴미터가 바로 1의 단위입니다. 네. 1의 단위 뭐라고? 폴스. 1의 단위. 1의 단위는 뉴턴미터. 1의 단위 뉴턴미터. 뉴턴미터를 다른 말로 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줄이라고 돼요. 자, 암기법인데 일을 많이 하면 근육통이 와서 파스를 발라야 돼요. 일은 파스다. 왜? 일은 파스다. 파스. 이게 어디에서 배우고 힘이고요. 창의력 이동거리입니다.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면은 일의 양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만 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힘을 준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해야지만 일로 인정을 받아.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서가지고 물체를 엄청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다는 건 어느 방향 힘 주고 있는 거야? 위로. 윗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야. 힘을 준 방향은 윗방향인데 나는 어디로 걸어가냐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책상 위에다가 물체를 띡 올려놨어. 무려 100m를 걸어가서 띡 올려놨어. 나 땀 나요, 안 나요? 땀 나겠죠? 네. 땀 나고 겁나 힘들어, 그지? 근데 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왜? 힘을 준 방향은 윗방향인데 이동한 방향은 앞이잖아.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전혀 과학에서는 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걸 위로 들고 나서 빛을 내요. 그럼 공장에서 올리거나 지문 내리는 기능은 건 일로 가능하죠. 판정한대요? 어? 공장에서 지문 기능은 일로 판정한대요? 안 되지. 과학에서는 일로. 그럼 월급 어떻게 받아요? 과학에서는 일로 인정받지 못해. 네. 그럼 월급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대각선으로 그러면 조금 인정받지. 약간 사선 방향에서 수직 방향만 분석해서 일로 인정받아요. 위로. 자, 우리가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하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한 거 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과학에서는 힘을 가해야 되고 이동시켜야 일로 인정받잖아. 그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힘은 뭐야?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힘입니다. 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이 힘도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힘인 거야. 이해되죠? 어떤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과학에서 일이 좀 까다롭죠. 이런 것만 일로 인정받아 라는 것만 되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 일로 인정받지 못하냐면 2번과 3번이 0인 경우. 다시 말해서 쌤이 1시간 동안 벽을 밀고 있어. 땀 못 뻘뻘 죽어. 막 토하려고 그래. 근데 일로 인정받지는 못해. 왜? 이동거리가 빵이야. 빵. 월급 받지 못하겠네요. 못 받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던져가지고 얼음판 위에 어떤 물체가 막 가고 있어. 옆으로 막 따라가면서 손만 띡 얹어. 나는 힘을 가한 적이 없는 거야. 힘을 전혀 가하지 않고 이동만 쭉 하고 있다.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것도 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인 경우에는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뭐다?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뭐 할 때? 0. 아니야. 수직일 때. 다시 힘의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뭐 할 때? 수직인 경우에도 선생님, 일로 그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동한 방향이 오른쪽이고 힘준 방향이 오른쪽이 이동한 방향이 왼쪽이면요? 그럼 일을 받았다고 표현해.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받았어 라고 표현해. 이게 와. 일을 했다 받았다 이게 방향성에 대한 개념은 아직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일도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에요. 잠깐 설명하면 일의 요소가 힘하고 이동거리죠. 힘이 지난 시간 배웠죠. 힘이 뭘 가진다? 방향성을 가지죠. 힘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지 힘이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이 일도 역시 방향성이라는 걸 가져요. 방향성. 그래서 방금 질문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뭐 할 수도 있다? 일을 받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물체를 밀고 있어. 근데 뒤로 밀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어떻게 밀고 있는지 뒤로 보니까.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일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이 일 되게 특이합니다. 그죠? 자연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어? 너무 힘들어. 죽어라! 또 맞으려고 또. 혼달라고. 선생님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어떻게 해봐요? 제 눈이 점점 오그라들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이번에 대급하는 안돼. 자, 그래서 일이 너무 뭔지 맞을 수 그리고 있어.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의 단위를 줄이라고 쓰죠. 여기 나오죠.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이자 줄이라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줄만큼 일했어 라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물체한테 1뉴턴의 힘을 가해서 1m만큼 밀었어 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1뉴턴의 힘을 가해서 1m를 밀었어. 그럼 1줄만큼 일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2줄만큼 이러거든요. 그러면 1뉴턴의 힘으로 2m를 밀거나 또는 2뉴턴의 힘으로 1m를 밀거나 2줄만큼 일을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할게요. 이제 벌써 3번이야. 자, 중력과 일입니다. 중력. 자, 어떤 물체가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체는 내가 째려보면 위로 붕 뜨나요? 말도 안 되죠? 여기 딱 머물러 있잖아. 왜 머물러 있죠? 왜 위로 안 올라가지? 중력 때문에. 중력이 얘를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중력이 F라는 힘으로 얘를 잡아당긴단 말이야. 얘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근데 내가 옆에 서가지고 이 물체를 들 거야. 들어 올릴 겁니다. 들어 올리려면 얘한테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할까? 중력을 이길 만큼. 그래서 문제. 저 물체에게 작용하는 이 중력.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야.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 아니. 중력. 아니야. 무력. 아니야. 잠깐만 맞힐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맞힐게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중앙. 중앙. 당력, 아닌데. 성력, 운동. 인력, 이적. 일과 중력이 다른 말로? 중력을 다른 말로. 그래비티. 두 글자인데. 그래비티. 뜬다. 하와 상 사이력, 뜬다. 중앙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물력, 물리. 미음 물리. 물리. 무거. 미음 기억이라. 마구. 무게, 무게. 뭐라고? 장기 같아.
재수 없어. 무게라고. 다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한다. 무게.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게도 없겠네. 그치? 그래서 무중력 상태일 때는 다 물체가 둥둥 떠서 무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때만 무게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지. 자, 이 물체의 무게를 그래서 100N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문제입니다. 100N짜리 무게를 가진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100N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될까요? 100N 이상의 힘. 100N 이상의 힘. 정답입니다. 뭐 얼마? 정확히 얼마? 100일. 101N 이상의 힘. 101N 이상의 힘. 110. 110, 120. 120, 130. 200N. 115. 100. 105. 자, 들어. 103. 답이야. 100.000000001. 100보다 조금만 크면 돼요. 맞죠? 그게 101필도 없고요. 121필도 없습니다. 100보다 조금만 크면 돼요. 그죠? 아주 조금만 크면 들어 올릴 거 아니야. 그지? 과학자들끼리 약속한 거야. 잘 들어. 그래서 100보다 조금만 더 크면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야, 그냥 거의 비슷한 값이니까 그냥 100N의 힘을 가하면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자. 라고 약속한 거야. 그래, 그 0.0000001. 그래서 1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다시 문제. 1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 할까요? 100N의 힘을 가하면 됩니다. 원래는 100N짜리 물체한테 100N의 힘을 가하면 딱 상쇄가 되어서 딱 정지 상태여야 하잖아. 움직이지 않아야 되지. 근데 100.0000001만 돼도 움직이니까 저는 100, 180kg 100이라고 약속한 거야. 근데 980kg의 힘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980kg. 980kg. 킬로그램은 질량인데 무슨 말이지? 100N이니까 그걸 아, 무게로 바꾸면? 아니야, 100N이 무게야. 이걸 질량으로 한다면 질량으로 환산하면 9.8로 나눠요. 9.8분의 100kg. 나눠야 돼. 나눠요. 그러면 정리할게. 정리하면 98면 1000.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한다? 100N만큼의 힘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거야. 맞죠? 중력을 이기려면 무게만큼 힘을 줘야 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들어 올릴 거야. 들어 올려서 얼마만큼을 들어 올렸다고 칠까?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10m만 들어 올려. 10m. 10m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10m만큼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렸다고 칩시다. 들어 올렸다 칩시다. 10m. 자, 10m만큼 물체를 들어 올렸으면은, 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물체한테 일을 한 걸까요? 네. 네. 저요? 일한 걸까? 다시. 이 사람이 이 물체한테 일한 걸까? 동의가 네 했으니까 난 아니요. 아니요. 뭔데요? 아니요. 문제가 뭔데? 아니요. 해가 이 사람이 이 물체한테 일을 한 걸까? 뭘 했는데요? 진짜 니. 들어 올렸다고. 100N의 힘을 가해서 10m를 들어 올렸다고. 한 건. 한 거다. 안 한 거다. 아니요. 안 한 거다. 왜 다들 안 한 나가해? 아 그럼 했습니다. 했습니다. 정답은 일을 한 겁니다. 입고 갈 수 있었는데. 왜 한 거냐면 힘을 준 방향이 윗방향이지. 이동한 방향도 어느 방향이야? 윗바야. 윗방향이잖아.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일치하죠. 그러므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한테 너 그럼 얼마만큼 일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 일의 공식에 따라서 100 100N의 힘을 가해서 몇 미터 올렸다? 10m. 10m 올렸으니까 1000줄. 100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1000줄만큼의 일을 했다. 1000줄이요. 얼마예요? 1000개. 나중에 계산을 알려줄게요. 1000개. 1000줄만큼의 일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봐봐. 중요한 건 이 물체 처음에 이 물체는 바닥에 딱 그냥 있잖아. 네. 바닥에 그냥 있는 물체는 개미를 죽일 수 있는 개미를 죽일 수 없는데 저 위에 올라간 물체를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개미를 죽일 수가 짜구. 있겠죠.
뭔 소리냐면 얘는 개미를 죽일 에너지가 없지만 얘는 개미를 죽일 에너지가 있다. 없던 에너지가 생겼네. 왜 생겼죠? 받았어. 일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중요해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로 넘어갔어. 일을 해주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던져서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해서 이만큼을 밀한 거지. 힘을 가해서 이만큼 얘는 현재 에너지가 있어? 현재 에너지가 없죠. 봐봐. 현재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 내가 힘을 가해서 이만큼 밀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요. 이해돼? 그 에너지 때문에 이만큼 날아가요. 그래서 어딘가에 또 부딪히면 반작용이 일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포물선. 이것도 땡큐. 운동. 그치? 이게 운동의 원리입니다. 내가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 가지고 훅 날아가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생기니까 벽에서 튕기는. 그렇지. 그 에너지만큼 튕기는 거. 그렇지도 않아요. 그 벽의 종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고려해봐야 돼. 자,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해주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일해주면 에너지가 생긴다. 자, 일의 단위 뭐 쓴다 그랬지? 줄이야. 줄이라고 해요. 근데 에너지의 단위도 뭔지 알아? 줄입니다. 똑같은 단위를 사용을 해요. 자, 물리에서는 에너지 또는 물리에서는 단위가 똑같아? 그러면 같은 물리량이에요. 말이 다르잖아. 얘는 에너지고요. 얘는 일이잖아. 에너지하고 일이 같은 거니? 물어봐. 네. 네 라고 대답하는 거야. 왜? 왜지 그러면? 단위가 같잖아요 라고 말하면 돼. 그럼 단위가 밀리터하고 리터하고 같잖아요. 사용한 단위가 다른데. 그래요. 단위가 양만 같으면 다르지 단위가 같잖아요. 단위가 같으면 같은 물리량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가 같으니까 일해주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그냥 생깁니다. 일과 에너지가 완벽하게 호환돼. 그래서 내가 일해준 양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 A라는 물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문제입니다. 못 들었어. 1000줄. 정답, 1000줄. 다시.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전혀 없었는데 얘한테 100N의 힘을 가해서 10m를 끌어올리는 이 일을 해줬어. 얼마만큼의 일을 해준 거지? 1000줄만큼의 일을 해준 거지. 그러면 이 물체한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1000줄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면 1000줄에 몇 가지 자르는 게 수 있어요? 1000줄에 뭘 할 수 있냐고? 네.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에너지 환산법은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지금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자, 에너지와 일은 완벽하게 호환돼서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말을 해준 겁니다. 얘가 개미를 죽일 땐 뭐 하는 거야? 개미를 죽일 때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개미를 꽝 때려서 미는 거잖아. 다시 일로 전환된다. 다시. 얘가 개미를 죽일 때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다? 일하는 거다. 일을 해서 그 물체를 밀거나 또는 죽이거나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해주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그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전환이 가능하다.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일입니다. 자, 3번 하다가 지금 4번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일과 에너지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건데, 자, 그때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내가 이 물체한테 일을 했죠. 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일할 수 있을까? 아니. 중력이 없다면 생각해야 돼. 중력이 없다면 일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내려야 못하겠죠. 중력이 없으면 이 물체한테 내가 힘을 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둥둥 떠 있잖아. 떠 있는데 왜 떠 있는 녀석한테 내가 힘을 줄 필요가 없어. 그냥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죠? 툭만 밀면 올라오잖아. 다시 말해서 중력이 없으면 힘을 가할 필요가 없어. 힘을 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할 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였다. 중력이 있으니까 나 일할 수 있었어 라는 뜻이야. 중력에 대하여 나는 일을 했어. 야, 너 무슨 일 했어? 나 중력에 대해서 일했어 말하는 거야.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니까 그걸 이기고 일했어. 이걸 다른 말로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였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란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바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건 이런 뜻이야. 중력을 이기고 일했을 때 우리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 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높은 곳에 이게 뭘까요? 사과야. 공. 사과입니다. 사과를 지구가 뭐합니까? 잡아당기죠? 네. 그럼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힘의 방향으로 얘를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야.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과가 떨어진다. 그쵸? 두 번째, 잘 들어. 뭐가 나오고 있다. 지구가 끌려가. 사과를 잡고 있다. 사과에게 가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주위에서 어?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상한 사람 소리 듣죠. 사과가 떨어진 현상을 보고서 지구가 사과한테 일을 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는 운동을 분석할 때 지구가 사과한테 일하고 있네? 왜 그렇게 생각해? 지구가 사과한테 힘을 가하고 있고 힘의 방향으로 당기고 있잖아. 일하고 있는 거 맞네요. 그치? 그러면 일해주면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면서 뭐가 생겨? 붕붕! 운동 에너지라는 속력이 생겨나면서 붕 떨어져요. 저 사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진 않지만 아프겠죠. 그치? 사과 1000m. 사과를 맞으면 왜 아프냐라고 물어본다면 사과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 딱딱해서 이제 사과한테는 에너지가 왜 생긴 거야? 그러면 지구가 사과한테 뭐 해줘서? 힘주고 있어서 다른 말로 일해줘서. 지구가 사과한테 일을 해줬기 때문에 사과한테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를 가진 사과가 내 머리에 맞으면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의 특징이 그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과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우리가 에너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일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구가 일한 거지. 네. 다른 말로 지구의 뭐가? 중력이 일한 겁니다.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중력이 일하고 있네? 그치? 중력이 일하고 있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 책에 써있어요. 중력이 한 일. 응? 중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 일을 하고 있다. 중력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중력을 거스르고 들어올리는 건 중력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거잖아. 그러면 중력이 당기면서 일하는 건 중력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꼭 사람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력도 일을 할 수 있어. 즉 지구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지구는 중력이란 힘이 있잖아.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야. 우리만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힘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일이
뭐고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서로서로 전환될 수 있다까지 얘기를 끝낸 겁니다. 3번, 4번까지 얘기를 다 했네요. 여기 위치 에너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위치 에너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봐봐. 위치 에너지까지 설명할게요. 위치 에너지. 아니지. 왜 저래? 재밌잖아. 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아, 지표면인데 어떻게 자, 선생님을 안 그리고요. 어떤 물체를 그릴게요. A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의 질량이 100kg짜리 물체예요. 엄청 무겁죠. 네.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죠. 90. 기억이 납니까? 많은 선생님의 질량이 얼마예요? 60kg이라면 네. 선생님의 무게가 얼마예요? 9.8이요. 9.8을 곱해서 기억나? 588N이야라고 말했잖아. 이때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 뭘 곱한다? 9.8m/s 제곱이라는 980N.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됩니다. 다시 물어볼게. 이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서 100N의 힘을 줬죠. 이 물체는 지금 무게로 나와 있지 않고 뭐로 나와 있어요? 980N. 질량으로 나와 있잖아. 질량을 먼저 뭐로 환산해야 돼? 무게로 환산해야 돼. 뭘 곱해서? 9.8을 곱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다 일단? 980N이요. 9.8을 곱하니까 980N이 맞네요. 자, 980N짜리 물체를 두 번째 문제야. 980N짜리 무게를 가진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난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 하나요? 980.00001. 그래서 답이 뭐야? 980. 정답. 예. 그래서 나를 막 산던데? 잘했어. 그래서 내가 줘야 되는 힘도 제가 980N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맞아요. 이유를 잘 말해줬어요. 하지만 잘 저는 받아먹었고, 내 그죠? 거죠. 그냥 공부는 더 크죠? 자, 그래서 힘을 980N의 힘을 줘야 됩니다. 정리하면 980N은 어떻게 구한 거야? 질량에다 뭘 곱한 거야? 9.8을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한 값이 980N인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들어 올릴 거야.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들어 올릴 겁니다. 높이를 high, 그래서 h라고 할게요. 10m 설정할게요. 10m. 자, 이 물체가 여기까지 이렇게 10m 올라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자, 이 녀석의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100kg짜리 물체, 즉 980N짜리 무게를 가진 녀석한테 9,800줄. 980 정답입니다. 봐봐.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해주고 있냐 봤더니 980N의 힘을 가해서 몇 미터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10m를 끌어올리고 있잖아.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그래서 980에다가 10 곱하면 9,800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9,800줄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자, 이 물체한테 내가 9,800줄만큼의 일을 하면 이 물체한테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얼마 생긴다? 9,800줄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9,800줄만큼의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만줄. 그때 이 에너지를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거야. 이 물체는 지금 위치 에너지요. 여기 있던 이 위치에 있던 녀석을 요 위치로 옮겼어. 위치를 바꿈에 따라 생긴 에너지니까 무슨 위치 에너지? 에너지. 맞아, 이게 위치 에너지. 아니요. 그 위치 말고.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지우야 우리. 그래서
그래서 이 물체는 그래서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잘 들어.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potential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기호로 EP라고 써요. potentia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EP는 9,800줄이다 라고 구합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 거지? 내가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죠. 잘 듣고 있나요? 네. 일해준 만큼 생긴 거니까 F 곱하기 S만큼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럼 F는 어떻게 구한 거지? F는 이거죠. 질량에다가 뭘 곱했다? 9.8을 곱한 게 F죠. 그 다음에 높이 얼마? H만큼이 S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야. 정리하면 9.8 M 곱하기 H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책에 공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이다. 근데 무게를 구하는 방법이 9.8 곱하기 질량이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해서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이 공식 써놓을게요. 이 P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쓰게 될 위치 에너지 공식이에요. 9.8 MH를 많이 씁니다.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고등과정 가면 이걸 간단하게 포텐셜 에너지를 9.8도 귀찮아서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에서 G, M, H 라는 말로 MGH 제일 많이 쓰는 게 MGH를 구한다 이렇게 써요. MGH MGH라는 말이 M하고 H를 곱한 거에다 그래비티에 해당한 9.8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이걸 MGH로 바꿔서 하는 것 뿐입니다. 고등과정에서 엄청 귀찮나 봐요. 엄청 귀찮아요. 엄청 귀찮아서 모든 걸 다 기호로 바꿔서 하는 것 뿐이야.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소개받은 게 뭐다? 위치 에너지 공식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왜 만들어진다? 일해줬으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일한 양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그림 보면서 정리해봅시다. 이런 친구 길을 해서 두 가지 도지가 있다고. 일단 이 남은 거를 딱 빨아먹어가지고 20번을 할 수 있거든. 진짜 그것도 있고 이런 아직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냐? 바로 킵하기. 뭐야 재밌어? 2,400짜리 이거 ES